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어서 성황리에 거래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떤 코인일까? 다음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 코인은 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잘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어느 정도 매도세가 꺾이고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 유출 물량이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주일 정도면 아마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지금의 이 유출 유입에 너무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그 다음 수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자, 다음 ETF 승인이 될 코인이 있다면 어떤 코인일까요? 지난주에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토큰화로 가는 스태핑 스톤이다. 징검다리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산의 토큰화. 이거 뭐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 또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레리 핑크가 나서서 자산의 토큰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CNBC 앵커가 자산의 토큰화라면 그걸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할 텐데 혹시 이더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레리 핑크는 직접적인 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레리 핑크가 이더리움 ETF에서 가치를 발견한다. 토큰화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블랙록이 나서서 이더리움 ETF를 외치고 있다면 당연히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 SEC가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연기합니다. 거절은 아니고 일단은 3월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연기를 시킵니다. 자, 언제까지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연기를 할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5월 23일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게 1월 10일이 매우 중요했던 것처럼 이날 굉장히 중요한 결정과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가 꼭 소송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질 필요는 없다 라고 SEC의 헤스터 피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소송을 통해서 SEC가 수모를 한번 당했는데 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벌써 그림은 나와 있으니까 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대략 50% 정도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다른 코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더리움이 되면 우리도 되지. 조건이 뭐 다를 게 없으니까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코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솔라나. 솔라나가 기관들의 관심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다음 순으로는 아마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총 순으로도 이더리움 다음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안 된다. 이것도 곧 될 테고 그 다음은 솔라나가 아니냐. 이러한 예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코인 XRP. 발키리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가 야후 파이낸스에 나와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이더리움 다음에는 아마 솔라나가 될 수 있겠고 XRP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XRP 같은 경우는 벌써 제도적 명확성이 생겼으니까 아마 XRP가 어쩌면 이더리움보다도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XRP 투자자들의 가슴이 막 설레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 너무 과하게 이걸 또 펌핑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필터를 좀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SEC가 XRP ETF 승인한다. $100 간다. 막 이렇게 너무 과한 기사를 막 올려대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리플 맥시 인플루언서입니다. 이 사람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인터뷰에서 XRP ETF가 곧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트윗을 올립니다. 아, XRP 투자자들이 가슴이 또 뜨거워지겠죠. 자, 그런데 이게 좀 과대 해석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물어봐요. 이더리움 ETF 어떻게 될까? 가능성.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확실하게 된다. 뭐 어떤 시간을 어떤 기간 안에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되지 않겠냐. XRP도 되겠냐? 아, 다른 코인들 ETF 가능성이 있다. XRP 말하는 거냐? 그런데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웃으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다른 코인들 ETF도 아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 뭔가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장담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XRP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들은 솔라나, XRP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선례를 봤을 때 선물 ETF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현물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랬고 이더리움이 지금 선물을 따놓고 그 다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수순으로 간다면 솔라나, XRP도 선물 ETF 먼저 승인이 되고 현물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제도적 ETF 승인 기준이 정확하게 만들어진다면 또 솔라나, XRP도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좀 어렵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와 XRP 말고도 다른 코인들에게도 ETF 가능성이 있을까? 일단은 기관들의 관심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디센트럴랜드,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파일코인,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라이브피어, 솔라나, 스텔라, 지캐시. 여기 있는 코인들이 다 ETF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좀 미지수입니다. 그런 수요가 있다면 되는 겁니다. 블랙록도 고객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나서서 ETF를 만들어서 그런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그런 수요가 있을까요? 돈 많은 부자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ETF를 사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60대 이상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사람들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뭔지나 알까? 비트코인 캐시, 옛날에는 조금 싼 비트코인인 줄 알고 2017년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체가 탄로났어요. 이거 비트코인이랑은 좀 다른 거네, 진짜가 아니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체인링크, 미래가 굉장히 밝긴 합니다. 그런데 체인링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디센트럴랜드 모르죠, 사람들이. 자, 이걸 하나하나씩 따져볼 게 아니고 투자되고 있는 이 자금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는 100만 달러 정도입니다.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우리한테야 큰 돈이지만 기관들이나 이 그레이스케일의 고객들한테는 껌값이에요. 껌이다. 비트코인 캐시는 좀 높습니다. 7천만 달러. 체인링크는 400만 달러. 이거 무시할 만한 수준이에요. 디센트럴랜드가 700만 달러. 이더리움 클래식이 매우 높습니다. 2억 6천만 달러. 와,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이 친구가 3위인데 2억 6천만이라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더리움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으면 65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25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돈이 27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비트코인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토탈하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가 0몇 %인데, 그렇다면 기관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규모가 꽤 큰데도 이 정도인데, 근데 100만 달러도 안 되는 파일코인, 이런 것들은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백만 달러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런 상품이 ETF가 된다면, 말씀을 드렸죠. ETF를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나이가 많은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이 파일 코인이 뭔지, 이 디센트럴 랜드가 뭔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으로 ETF가 되는 건 조금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싱글 레셋 말고 묶음 상품이 있습니다. 다이버시파이드. 디파이만 모아놓은 상품이 있고요. 라지캡 펀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시총 높은 것들만 묶어놓은, 마치 S&P 500이라면 미국의 시총이 가장 높은 500개 회사를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총이 높은 코인만 묶어서 따로 ETF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묶어놓는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위 6개, 그레이스케일 6 이렇게 묶음 상품을 할 수도 있겠다. 여기에 포함된 코인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에이다, 아발란체. XRP가 포함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XRP가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서 쫓겨났었는데 제도적 명확성이 생겼습니다. 법원에서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니까. 그래? 그러면 뭐 마음 편안하게 담을 수 있겠네 하고 이렇게 라지캡 펀드에 XRP를 추가했다. 이걸 보면서 발키리의 CIO가 XRP가 이렇게 포함됐으니까 이제 기관들이 접근할 수가 있겠네 이러면서 그 ETF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총이 높은 코인들을 묶어서 ETF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섹터별로 묶어서 ETF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런시 섹터,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묶음 상품이 될 수 있겠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코인들은 비트코인, XRP,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되고요. 스마트 컨트랙 섹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코인들은 이더리움, 카르다노, 솔라나, 트론, 그리고 폴카닷. 파이낸셜 섹터, 유니스왑, 아베, 메이커 컴파운드. 컨슈머 앤 컬처,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은 에이프코인, 샌드박스, 이뮤터블 X, 디센트럴랜드. 유틸리티 앤 서비스, 여기에 포함되는 코인들은 체인링크, 리더 파이낸스, 파일코인, 헬륨, 그리고 랜더. 네, 이번 영상에서는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ETF는 테크놀로지다, 기술이다, 미래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ETF를 통해서 기존 금융의 코인 시장으로의 접근이 훨씬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많은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